예, 오늘은 제가 작금의 상황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강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역사 전쟁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역사에 우리가 서로 논쟁이 되고 있다 이걸 생각하는데, 저보다도 더 긴밀하게, 아주 긴급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할 때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역사 전쟁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과연 역사 전쟁입니다. 근데 이 역사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광복회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다. 광복회는 오히려 역사 전쟁의 원고가 아니라 피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이 광복회가 국민 앞에 떳떳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은 광복회가 왜 이 전쟁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회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 독립선언의 정신에 따른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그 헌법 내에 이것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겁니다. 아주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헌법을 잘 지키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 먼저 이 광복회가 지금 정체성을 지키는 중심인데 뭘 지키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독립운동사라는 것은 피를 흘려서 세운 독립운동사입니다. 근데 요새 이 독립운동사를 그냥 깔아뭉개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서 싸워온 이 독립운동을 세치혀로 이거를 그냥 뭉개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독립전쟁의 말하자면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 독립정신을 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3.1 독립선언의 정신이 우리 독립정신 아닙니까?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3.1 독립정신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도 아닙니다. 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오로지 이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서 이 정체성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이지, 무슨 여로 치우치고 야도 치우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작금의 모든 상황이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야가 우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건 어지간히나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야당 노릇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올바른 길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길이라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간다. 문은 항상 열어놔 있어요. 정의로운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간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로, 여기는 인쇄를 못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봐주세요. 이 논어에 여기 이렇게 써요. 본립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라나 나의 기본이 생기면, 기본이 정착이 되면은 가는 길은 자연히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본이 흔들려 놓으면 가는 길도 흔들리게 된다 이거죠. 내 길이 확실하면 가는 길도 확실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올림도생. 또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 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잊지 않으면, 예? 이게 바로 내 길의 스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면은 이게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거죠. 내가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가는 길을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채호 선생, 여기 이분은 신채호 선생인데,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역사가 있는 나라는 필이 흥한다 이랬어요. 또 밑에 있는 말도 신채호 선생인데 뭐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 다 뺏겼고 말았어요. 팔레스타인이 요만한 땅밖에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약을 자기네 역사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구약에 나온 얘기를 자기 역사화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2000년 만에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찾고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영토를 잃으면 우리도 일제 때 우리 영토를 뺏겼어요. 일본에게 뺏겼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았으니까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토를 잃으면 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잃으면 재생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일본의 마지막 총독인 노부유키,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인데 이 근거를 내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우리에게 요새 일본이 우리에게 근대화를 시켜줬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근대화.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 얘기예요. 뭐냐? 일본이 우리에게 식민교육을 시켰어요. 식민교육. 헤어나지 못하게끔 식민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식민교육의 영향이 언제까지 가느냐? 100년이 간다.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받은 식민교육 때문에 방황하다가 다시 일본에게 나라 뺏기게 될 것이다. 아베 노부유키는 1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 일본이 다시 우리를 침략하게 된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요새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을 헐뜯고 일본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인권을 유린했다고 그러고 일본이 우리 젊은이들을 강제징용했다고 그러고 일본이 우리 말도 뺏어가려고 했다고 그러고 이런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반일민족이라고 그 사람들은 아직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그런 일본에 대해서 그런 원한을 가진 사람은 반일민족이다. 반일민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반일민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그 반일민족 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반일민족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책을 또 한 번 썼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느냐? 낙성대 연구소의 이사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김황식 총리가 기념관 건립위원장인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국기념관이 잘 되겠느냐 이게요. 예? 일본에 대해서 말만 뻗고 하는 사람은 전부 반일민족이라고 규탄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승만 기념관을 짓느냐 이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한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파견하려고 그랬더니 일본이 방해를 해서 대표를 파견을 못했어요. 그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많은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어요. 참여를 못하니까 거기에 나온 미국 대표가 그 부인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 부인이 자꾸 그 대표를 이렇게 꼬아 삶으니까 독도가 처음에는 우리 영토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독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회의록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보더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평화선을 그어버렸어요. 평화선을 그어버렸어요. 일본 앞에 있는 평화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독도가 그 평화선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독도를 점거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독도를 지킨 분이에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전부 반일민족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따지면 반일종족의 왕초거든요. 반일종족의 왕초를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상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팔고 있어. 왜냐?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이 사람 내세워서 독립운동사를 깔아뭉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승만 대통령이 홀로 남게 되면 날려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친일 세상이 되겠죠?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껌껌이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좀 수상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일본 해방된 지 80년이 됐죠. 20년 남았습니다. 이 사람의 악담이 20년 남았어요. 100년 동안은 자기가 일본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식민사관의 노예가 된 사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일본 교육을 만약 받았다 그러면, 식민사관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노예가 될 텐데, 이 사람이 100년 동안은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한 20년 남았는데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이 사람의 말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지금 식민사관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어떤 면에서 일본의 아베 노부유키의 악담을 우리가 극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뉴라이트가 제일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첫 번째, 이 사람은 역사를 자꾸 토막을 내요. 조선 왕조가 끝났고, 대한제국이 끝났고, 일본 강점기가 왔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 이렇게 토막을 내는 것. 토막을 내는 것이 이 식민사관, 뉴라이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승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대한제국이 왕조 시대에 대한민국이 됐다. 국민주권 시대에 대한민국이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한제국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토막을 내는. 이 토막을 내는 것이
뉴라이트 식민사관의 특징입니다. 뭐든지 다 토막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단군 조선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토막을 내서 다 다른 나라, 다 망해버린 나라니까. 예? 고려시대도 토막을 내버려 없어졌어요. 조선 왕조시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토막을 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역사는 이어져 왔다 이게요. 이어져 왔다 이게요. 물론 우리가 외침도 당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만은 이걸 하나하나 다 극복해가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 가지 예를 들죠. 태극기는 조선 왕조 때도 태극기죠. 대한제국 때도 태극기죠. 독립운동 때도 태극기죠. 대한민국에도 태극기죠. 태극기 이어져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어지지 않은 건 인공기는 이어져 오지 않았어요. 인공기는 1948년 9월 9일 날 자기들이 인공기를 만들고 이거 자기들 국기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어져 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거죠. 예. 보세요. 요게 이 오른쪽 여기가 요게 뭐냐면 옛날에 고종 황제가 행차를 할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 이 태극기를 앞세워서 갔어요. 요거는 뭐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도 태극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도 태극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이 창당할 때도 태극기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없어졌느냐? 보세요. 요게 창당할 때 태극기가 있었어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야. 이게 똑같은 사진입니다. 여기 태극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태극기가 싫으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싹 지워버렸어요. 백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어왔으니까. 태극기를 이어왔으니까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북한은 지워버렸어요. 이 백판을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백판에다가 인공기를 그려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계를 받은 정부고 이 북한은 집에서 탈출해 나간 탕아, 집을 뛰쳐나간 탕아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 집을 지켜온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상속을 받았고 북한은 상속을 안 받고 뛰쳐나가서 딴 살림을 차린 사람들이 북한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여기 국기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죠. 예? 네. 자, 우리는 독립선언에 독립선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대한독립선언, 하나는 일본 유학생이 만든 28 독립선언, 그리고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김인현 독립선언, 이것이 맨날인데 여기 다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역사는 반만년 역사다. 이 독립선언서마다 전부 뭐라고 써요? 반만년 역사를 다 썼어요. 심지어 김인현 독립선언에는 맨 마지막에 이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날은 언제냐?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예, 여기 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예, 반만년 역사, 이 4300년의 장권 역사, 여기 또 반만년 역사. 어떻게 그렇게 짜고 썼지? 다 똑같이 썼어. 반만년 역사를 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역사가 서기전 233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말이죠. 전부 뭐냐면 단군 조선이 우리의 시조다. 고조선이 우리의 시조다. 이렇게 이거 누구 그 당시에는 누가 역사 교육을 안 시켰는데 다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은 거. 그래서 한때는 대종교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대종교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단군을 모시는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본이 중국이 제일 먼저 뭐라고 변조를 했느냐.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 땅이다. 중국이 지배했다. 누가 지배했느냐. 기자가 지배했다. 위만이 지배했다. 한사군이 지배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아닙니다. 전부 그거는 요하 이 나중에 그림에 나오는데 요하 이 저쪽 서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있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역사학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감 선생도 그런 얘기했고 신채호 선생도 그런 얘기했고 우리 할아버지인 이시영 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5천년 우리는 단군 조선의 후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방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은 그 양반은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은 2차 대전 때 세운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나라야. 이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 1948년 8월 15일에 8월 15일 뉴라이트들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다고 그러죠. 건국했다고.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건국하는 거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연설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냐. 오늘 이 나라는 오늘 갑자기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동방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이다. 고대국. 그러니까 고대국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표현은 실제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서기전 2333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여기 뉴라이트들이 꾸며낸 말이지 이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어요. 자, 일제 총독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일제 총독부가 여기 점령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뭡니까? 단군 조선이라는 거는 그 역사 아니야. 그거는 신화야, 신화. 그냥 스토리야, 신화야. 두 번째 뭐냐? 중국에서 온 위만이 한국을 지배했어. 예? 또 한반도 서부는 한사군이 지배했어. 그리고 일본 사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북부는 중국이 지배했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지배했다. 그럼 한국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는 임나라는 일본의 식민국가가 지배를 했고 한반도 이북은 중국이 지배했다. 이 얘기입니다. 얘기.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그게 아니라고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다길 교수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은 삭제해버렸어요. 그건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그거 다 허위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일본 총독부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한반도 북부는 중국이 지배했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지배했다는 역사를 쓴 그 조선사가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총독부에 여기 총독부라고 써 있죠. 조선 총독부라고 여기 조선 총독부라고. 조선 총독부의 역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대사의 제일 권위라고 하는 성아무개 교수가, 전 이름을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글 쓴 것에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기원전 10세기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역사는 시점은 그 이후로 해야 된다. 청동기 이후로 봐야 된다. 아주 근사하게 썼어요. 그리고
고조선을 처음부터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국가였다는 것은 제야사학계의 시각인데, 이거는 우리 역사의 민족에 대한 지나친 우월의식에서 쓴 거지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러니 언제냐? 단군조선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우리 역사의 시작은 언제냐? 청동기 시대 이후다. 그러니까 10세기 이후야. 그러면 10세기면 언제예요? 예? 예, 우리가 역사가 2000년인데, 4205인데, 10세기면 3000년 정도는 잘라버린 거예요. 1000년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지금이 2024년인데, 1000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1024년. 우리 역사는 1024년밖에 안 된다. 10세기.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또 다르네. 기원전 10세기는 BC 10세기니까 우리 역사가 300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10세기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대사, 이 사람이 최고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이래요. 뭐냐? 단군 역사는 가짜다. 우리 역사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3204년이잖아요. 24년이잖아요. 우리 역사는 그것밖에 안 돼요. 기원전 2030년이니까 4000년 역사라는 건 진짜 거짓말이다. 그런데 요새 저 동북공정, 중국에서 동북공정도 거기에 발을 맞춰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발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삼성 그 고조선 영역은 이게 다 중국 거다. 이거. 옛날부터 중국 거다. 이거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모택동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모택동이 굉장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북경대학교 사설을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일성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만주에 있는 땅들은 다 너희 거였어서. 근데 역사를 너희들이 봉건 영주들이 잘못해서 반도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는데 원래 너희 땅이었어. 그러니까 역사를 쓰려면 너희 땅이었다고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만 그런 충고를 해준 것이 아니라 주울레도 자기 찾아간 사회가원 그 역사학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주가 원래 너희 땅이었어. 근데 너희가 못나서 반도로 쫓겨내려가고 이제는 우리 땅이 돼버렸는데 역사를 쓰려면 똑바로 써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모택동이나 주울레는 진짜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요게 요하입니다. 요게 요하예요. 요게. 근데 원래 만리장성은 요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산해관인데 지금 만리장성이 어디부터 시작해? 산해관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진짜 만리장성인데 중국 사람들은 동북공정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세요? 만리장성은 원래 이렇게 돼 있다. 한반도까지 만리장성이 내려와 있다. 그런데 이게 요하예요, 요하. 그러니까 아까 모택동이나 주울레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하 이 서에 있었다. 이 지역에 이 서에 서쪽에 있었지 여기에 있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은 뭐냐? 다 너희 땅이었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사학은 어떻게 얘기냐면 이 요하를 안 해요. 그리고 요 압록강으로 내려가 버렸어. 우리 스스로 자꾸 위축된 거지. 중국 사람 중에 큰 사람 모택동이나 주울레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주눅이 들여서 얘기하니까 시진핑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한반도 북부는 한반도를 원래 중국의 땅이었다. 이게 시진핑이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한테 뭐냐?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이랬잖아요. 중국의 일부였다. 예? 그러니까 한사군이 있었고 위만이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다 그 사람은 스진핑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레다 모택동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뉴라이트에 무엇이 잘못됐냐 하나는 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다. 그러면 그 이전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큰 모순 속에 들어가요. 두 번째,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일제 덕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세 번째, 일제 강점기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제 때 우리 다 일본 시민이었다. 무슨 잔소리가 많냐? 그걸 질문이라고 했냐? 제가 독립기념관장 된 사람 보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당신은 국적을 어디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죠.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을 찬양하는 독립기념관이 돼요.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일본을 헐뜯는 건 모두 반일 종족이다 이게. 근데 말이죠, 이게 이명박 때도 이런 정도로 대담하게는 안 나왔거든요. 일본을 헐뜯는 게 반일 종족이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를 못했어요.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조금씩 조금은 작은 소리로 얘기했지 저렇게 큰 소리 못 쳤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예? 일본을 헐뜯는 놈들은 다 반일 종족이야. 알았어? 정신 차려. 이게 얘기해요. 야, 세상 많이 배워냈구나. 야, 그런데 이게 20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20년 동안에 저놈들을 갖다가 어떻게 편집시키지?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식민사관인데 우리가 아베 노부유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100년 간다 그랬어요. 근데 80년이 이미 갔어요. 20년만 남았습니다. 근데 20년 동안에 점점 반일 종족이라고 큰소리 치는 그 사람들의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난 참 그것 때문에 사실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자,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동단결 선언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1910년 융이 황제가 일본에게 항복해서 일본에게 주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다. 황제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국민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국민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가로채갔네. 와가지고 중간에서 가로채갔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제 아들에게 우리 집 문서를 줬어요. 이게 야 이건 너희 집이라 이제 내가 상속을 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도둑놈이 이걸 채가버렸네. 그리고 우리 집이 지 집이라고 그래. 이게 맞아요? 일본 놈의 집인데 도둑놈의 집이 돼요? 우리 아들 집인데 뺏겼거든요. 뺏겼으면 작물 아니에요. 작물 아비가 자기가 소유라고 하는 세상이 돼도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훔쳐갔는데 보물을 훔쳐갔는데 그 보물이 도둑놈의 것이다. 재판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이 오죠. 뭐야? 도둑놈 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모든 것을 뺏어가면 자기 것이 돼버리니까. 응?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권을 우리 아들에게 줬어요. 문서를 우리 아들에게 줬는데 준 거니 일본 놈이 빼갔어. 그 집을 저희 집이라고 그러면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대동단결 선언이 그 얘기입니다. 주권을 국민에게 줬는데, 예? 일본 새 같네. 이거 보세요. 하얀 부분이 뭐예요? 조선 건국 4252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4200, 기원전 2333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건국기원절이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1920년에. 그래서 저는 역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오는 10월 3일 바로 이 장소에서 건국기원절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행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보훈부에서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푼푼히 모은 우리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초라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시간이 허용하시면 그날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기원절을 여기서 20년 2월 23일 날 대한민국 민주정부에서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한다 이렇게 결의를. 대한민국 국헌은 언제 생겼습니까? 1919년 4월 12일 밤에 소집이 돼서 11일까지 심야회를 했어요. 심야회를 했는데 26살 와세다 대학을 나온 26살 신서구 선생이 대한제국 왕조 시대가 이제 국민주권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운형 선생이 이거 대한이라는 말은 나라가 망했는데 왜 대한이라는 말을 또 쓰느냐. 조선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신서구 선생이 다시 일어나서 대한제국은 비록 망했어도 대한민국은 험이다. 이렇게 다시 반론 제기해서 표결 결과 신서구 선생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일본이 한일 평합조약을 맞을 때 1910년 맞을 때 부속 법률이 하나 있었어요. 부속 법률이 딱 조항이 하나예요. 뭐라고 그 조항이 되느냐.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모든 걸 대한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모두 조선이라는 말로 써라. 요게 딱 조항이 하나예요. 그게. 예. 이 병합할 때 부속 법률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그 법률이 뭐냐? 바로 조선이란 말로 통일한다. 근데 이상하죠? 좌파들은 전부 대한을 또 싫어하네. 일본하고 비슷해요, 생각이. 네? 좌파들은 전부 조선이라고 써요. 이상하죠? 저 해방 후에 여기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잠시 세운 나라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세웠다고 하는데 뭐 이 군정에서 인정 안 해준 나라가 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48년 9월 9일 날 북한에서 분가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하네. 이름은 뭐라고 짓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그 조선이라고 썼어. 그 조선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측이 통하는 모양이야.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지켜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게 뭘 뜻하냐? 대한제국을 만들 때, 조선 왕조를 대한제국으로 바꿀 때 고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이라는 것은 자주를 뜻하는 것이다. 자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만인이 있었죠. 사만이라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거 다 자주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자주를 의미한다. 자주 독립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서구 선생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죠.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많았어요.
3.1 독립선언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임시정부 세워야 된다고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해도 이렇게 5개예요. 근데 이거를 1919년 9월에 안창호 선생이 이 사실 노력을 한 결과 이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을 했어요. 각지에서 나온 임시정부를 다 통합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각 임시정부마다 행정수반은 누구냐? 전부 이승만 박사였어요.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10살 때요. 중국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전부 장개석 총통 만세, 장개석 총통 만세.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이제 피신하고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보고 다들 장개석 총통 만세 그러는데 우리는 총통이 없느냐 그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있다 그래요. 누굽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이승만이라는 분이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승만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저보고 얘기하냐면 이승만이라는 분, 박사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부를 잘했거든.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1등을 해서 그 대학교 총장이 아주 이뻐해서 그 대학교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도 대통령으로 총통으로 밀어서 그 대통령을 잘 지내면 우리나라의 덕을 좀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총통으로 밀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이었어요. 그 후에 이제 많이 변질됐지만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의 주권을 바로 이 1910년 29일에 일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준 것이다. 일본이 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를 토막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까도 고대국인 동방의 고대국인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내내 조선 왕조 때 맺은 조약이라도 미국은 이걸 지킬 의무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약의 승계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내 미국에 계시면서 활동을 할 때, 왜 미국은 조미수호 통상조규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분은 이렇게 토막을 내지 않았는데 요새 이승만 기념관 짓는다는 사람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역사 토막 내는 건데 이건 이 박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박사는 딴 이 박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날의 동양의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그 양반 생각은 우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3년 중국서 상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임시정부가 3.1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중간에 지금 힘이연대 사진이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지금 뉴라이트가 뭐라고 그래요? 임시정부는 주권도 없다. 영토가 있었냐? 국민이 있었냐? 주권이 있었냐? 세 가지가 다 없는데 무슨 정부냐? 정부 아니다. 그럼 뭐냐? 임의단체다. 이렇게. 근데 임시정부는 비록 망명나가 있었던 임시정부지만은 주권 행사를 했다 이거예요. 뭘 하느냐? 제가 예를 들게요. 정부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이걸 돌렸어. 네? 이 많은 카드를 만들어서 돌렸어.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 소개할게요.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땐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집정관 총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는 뭐냐? 프레지던트입니다. 네. 예, 이게 집정관 총재. 그리고 여기 어떻게 써 있느냐? 이거 보세요. 1894년 인프리전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1904년 릴리즈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1905년 예, 이게 USA 예, US로 come to USA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1909년 예, 내가 예, 하버드 대학에서 예, 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10년 나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19년 elected president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거 자기 소개서입니다. 이게 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6월 18일에 각국의 국가원수에게 다 보냈는데 이 편지는 뭐냐? 일본 천황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본이에요. Your Majesty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절차로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영토는 제가 통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귀국에서 부당하게 주둔하고 있는 모든 일본군은 즉시 한반도에서 철거해 주십시오. 이거 청원은 서하는 거예요. 아니 명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 있어요. 이인수 박사 양자인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자꾸 건국 대통령 그래서 내가 찾아갔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서 이 박사 이 편지 봤어. 너희 아버지가 1919년에 6월 18일에 일본 국왕에게 보낸 편지야. 너희 아버지가 1919년에 이미 대통령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각국의 국가원수에게 보냈는데 너는 48년 건국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19년에 너희 아버지는 가짜 대통령이냐? 대통령 사칭한 거냐? 그랬더니 이 박사가 자꾸 미안하다고 자기 그거 몰랐다고. 내가 오늘부터는 48년 건국 대통령 말 안 하겠다고 나하고 약속했어. 이거 피해줬어요. 이거 이 사본 주고 왔어요. 48년 건국 대통령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 언제든지 사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19년에 너희 48년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런다면 19년에 대통령 행세하시는 이승만 대통령 가짜네. 물어보세요. 자, 자꾸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것이 아무런 헛발질 하는 것에 불구하고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공짜로 얻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최근에 했어요. 그 내가 항의했습니다. 이게 카이로 선언입니다. 카이로에 모였던 41년에 43년에 카이로에 모였던 이게 누구예요? 장개석. 네? 장개석. 여기 루즈벨트. 이게 처칠. 여기 누구냐?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장개석이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송미령은 영어를 기차게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게 여기에 카이로 선언에서 어느 나라고 찍질 않고 한국만 유일하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한국은 독립을 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찍어서 한 나라예요. 한 선언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보세요? 김구 선생이 중칭에서 장개석 총통에게 가서 이번에 카이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카이로 가시거든 꼭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선언에 한국을 독립한다는 것을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처칠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온 선언에 여기에는 한국은 독립을 해야 된다. 유일한. 그러면 이게 독립선언, 독립운동 하신 분의 성과로 이루어진 거지 공짜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입니다. 만약 임시정부가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 임의단체라고 그러면은 이 공채를 발행하고서 이걸 왜 정부가 갚아줍니까? 정부가 갚아줬어요. 요 밑에 보세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9월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공채가 발행이 있는데 이게 언제냐? 이거 하나가 빠졌는데 뭐냐면 63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민정 이양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공채를 갚아줬습니다. 근데 그때 공채를 다 가져가면 공채를 바꿔줬어요. 복리로 계산해서 다 갚아줬는데 그때 깜빡해서 못 가져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모아서 83년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절 찾아왔어요. 절 찾아와서 뭐냐면 63년에 다 갚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라도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83년에 또 계산해서 또 갚아줬어요. 왜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이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줬지. 이게 요새 뉴라이트들이 말하는 임의단체 이러면 왜 갚아줘요? 민간이 부채를 진 것도 정부가 다 갚아줍니까? 임시정부가 진 빚이기 때문에 갚아주는 겁니다. 예, 이거 보세요. 요게 이게 여기 뭐라고 썼느냐? 승만리라고 써 있어요. 리퍼블릭 프레지던트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썼어요. 여기는 뭐냐? 이거는 500원. 그 당시에 이 채권을 국내에서도 팔았어요. 몰래. 일본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던 몰래 팔았어요. 이게 국내에서 파는 거예요. 500원권입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 미안하지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그때 재무총장이었어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여기 재무총장 이시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재무장관이 발행한 거다. 정부가 갚아줬어요. 임시정부가 나라니까 선전포고를 했어요. 연합국의 한 일원으로 선전포고 온 겁니다. 이게 선전포고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일본 사람이 조선이라는 말 싫어하고 북한이 조선이라는 말 싫어하죠? 응? 근데 또 북한하고 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임시정부를 싫어해. 네? 왜? 임시정부가 1919년이 탄생됐는데 자기가 임시정부에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 할 텐데 자기가 그때 7살에 불과해요. 1912년생이거든요. 1919년에 자기가 뭘 행사했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꾸며낸 것이 1926년에 다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다. 임시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만 싫어한 게 아니라 뉴라이트가 싫어하네. 이게 이상하죠? 뉴라이트가 또 북한하고 그건 또 이렇게 죽이 맞았어. 예, 뭐예요? 예. 이 뉴라이트라 애들이 어떻게 했냐?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이 받았던 운동단체면 임의단체일 뿐이고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아닌데 국채는 왜 갚아줘? 두 번째, 임시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권도 없으면 정부 아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 식민이었다.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 일본 소수로 나갔지 어디 태극기 달고 나갔냐? 예,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로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 다 뉴라이트가 하는 말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재헌헌법 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임시정부에서 결정된 국호 모든 것을 다 승계한다고. 국호 대한민국 승계했죠. 예? 그리고 뭐냐 관보 1호가 1948년에 나온 관보 1호인데 48년이라고 1948년이라고 안 그랬어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개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오늘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의 계승에서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이다 이랬어요. 정부 수립 건국이라고 말 안 했어요. 부활일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민국 연호는 김인년부터 기산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말이고 이게 여기 관보 이게 관보입니다. 관보 대한민국 30년 이게. 제가 아까 이 표지에 대한민국 106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헌법을 따른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년이 대한민국 106년인데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부터 결정한 얘기를 제가 따르는 것 뿐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고 했어요. 건국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게 정부 수립입니다. 우표도 정부 수립으로 나왔어요. 북한은 아까도 얘기했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북한 헌법을 보면 북한은 건국했다 그래요. 북한은 건국했는지 몰라요. 나가서 분가했으니까 건국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상속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적자고 그건 뛰쳐나간 사람에 불과하고요. 이거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이렇게 연한하게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 건국했느냐? 4356년 전. 이게 잘못됐죠? 금년이 4357년이니까 맞다. 4356년 전 10월 3일 날 건국.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느냐? 1919년부터 대한민국. 국호는 언제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19년서부터 뭐가 됐느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19년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3.1 독립선언은 뭐냐? 국민이 주권 시대를 의미하는 거다.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됐다. 5등은 자의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첫 번째, 이 3.1 독립선언. 자유민임. 우리 국민주권이 됐다. 예? 19년부터. 그 국호는 19년 4월 11일 날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지금 공식 정부, 임시정부에서 정식 정부로 넘어온 어느 건 언제냐? 이게 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만 정리되면 하나도 착오가 없어요. 이게 헌법 그대로입니다. 헌법 그대로. 저는 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헌법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웠을 때 제가 건립위원장을 했는데 여기 제가 한 가지 자랑을 할게요. 거기 가면 뒤뜰에 이런 파도가 치는 조각물이 하나 있어요.
이 조각물은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풍파를 겪고 지내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역사가. 근데 이 호음 속에, 이 호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 호음 속에 이렇게 호음이 많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호음 속에 제가 뭘 새겨넣느냐. 3.1 독립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대한민국 재헌헌법의 전문, 그걸 딱 새겨놨어요. 왜 새겨놨냐? 이 험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3.1 독립선도 지켜왔고, 임시정부 헌장도 지켜왔고, 대한민국 헌법도 지켜왔어요. 이어져 왔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새겨놨어요. 그 안에다가. 자,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는데 또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